내용 증명 받고 셀러를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B2B 전문셀러라면 공부해야 할 게이드 지식재산권 이야기 비공개 지재권 썰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확실히 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을 좀 저희가 가지고 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쇼핑몰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우선 이 내용 증명이 뭔지 이 개념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확인을 위한 편지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자체가 어떤 네. 뭐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한 의미는 있는 편지 정도는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내용 증명인데 어쨌든 그 문서가 우리한테 날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편지면은 약간 가벼운 마음을 제가 들었다가 또 법적인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무거운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무거운 마음의 편지라고 보셔도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쇼핑몰 이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내용 증명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 이런 얘기 제가 조금 들었거든요. 네. 변리사님도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사실 제가 쇼핑몰 고객분들 상담의 거의 절반은 내용 증명 상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주로 네. 어떤 내용의 이런 내용 증명을 받으세요? 가장 많은 거는 우리 쇼핑몰 이제 상품 판매 키워드를 썼을 때 상표권 키워드를 썼을 때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에 쓰는 이미지들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걸로 가장 많이 날라옵니다. 이미지라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이 이런 B2B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내용 증명을 좀 많이 받나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예전에 뭐 도매국 도매매로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처음에 전문셀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우리 도매몰에서는 되게 안전한 물건들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공급사분들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필터링이나 케어를 못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매몰에서도. 근데 공급사분들이 이제 내 상품 팔아줘라고 올리거든요. 저희 사이트, 도매 사이트에는. 근데 이런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공급사분들도 자기가 제조한 분들도 있지만은 네네. 또 다른 데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물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거 이미지를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긴 유통 사례가 이제 여기서 1차에서 2차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계를 좀 겪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쵸.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1차, 뭐 정말 제조자도 있지만은 유통사도 있잖아요, 공급사에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리사님 여기 내용 증명에 대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용 증명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네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네. 상표권을 침해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고객분이 되게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죠. 네네네. 이거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표권이 없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아,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아, 이건 좀 약간 이 지재권을 핑계로 진짜 사기인 네,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려면 상표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상표권이 살아 있다가 소멸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돈을 안 내면. 아, 상표권이 이게 돈 내고 어느 정도 네, 그 권한인가요? 기간마다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음.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안 내서 연장을 안 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 아. 상표권이 사라진지를 그냥 자기 상표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아,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두 분의 입장에서 좀 다 억울한 경우일 그럴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저라면 제가 이제 셀러분들이라면 이런 내용 증명이 아무리 편지 같은 거라고 해도 받으면 너무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걸 받으면 우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법적인 그런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으면 이게 처벌이 무조건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편지는 그냥 편지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네, 이거 자체로 뭔가 법적인 처벌이 진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법적인 처벌이 진행이 되려면 소송이나 고소가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소송이나 고소 없이 그냥 내용 증명만으로 끝나는 사례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나 이런 절차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내용 증명을 왜 보내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자기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는 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보다 내용 증명 받으면 제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한 10건 중에 7건 이상은 내용 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정당한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예요, 내가. 네네. 근데 어떤 셀러가 내 거를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네. 당신 지금 내 거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내려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셀러 입장에서도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내리는 거죠. 그런 게 거의 70%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셀러분들이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무서울 수도 있고 이게 당황이 확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그럼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처음에 딱 받으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경우에서는 합의금을 빨리 줘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합의금이 너무 높으면은 굳이 그 금액을 주지 않고도 나중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은 일단 내용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분명히 내용을 보면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유효한 상표권인지도 봐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던 거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똑같은 건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비슷한 경우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A 상표하고 네네. A 다시 상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슷한 걸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도매국이라는 상표가 있으면 네네. 내가 도매매라고 쓴 거예요. 네네네네. 두 개는 비슷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쵸. 그럼 이게 과연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변리사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당황하지 마시고 네네.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네네.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변리사나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대응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상담해드리는데 네네. 뭐 이런 방향성만 잡아드리고 충분히 직접 대응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사안이 위험해서 네네. 가능하시면은 좀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적인 절차는 좀 상담 한번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가 되는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그게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사실 찾아보면 이제 지재권 얘기를 많이 찾아보다 보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뭐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혹은 좀 가벼울 수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무시해라 이런 글들을 사실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무시해도 될 것 같잖아요, 되게. 네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요새는 네. 형사 고소로 진행되는 비율이 예전보다는 네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전,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게 정답은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어쨌든 법적인 의미는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웬만하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해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 쪽보다는 저는 대응하는 쪽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게 우선은 편지를 받았을 때 뭐 답장을 하든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든 우선 대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어떻게든 상대를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근데 어쨌든 대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셀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내용 증명을 좀 받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예 내용 증명을 받지 않게 좀 뭔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좋긴 하잖아요. 그쵸. 일단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상표권하고 저작권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두 가지라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면 생각보다 내용 증명을 받을 확률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일단은 두 개를 좀 우리가 어떻게 사전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드리면은 네네. 먼저 일단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인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구글이 이미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 몇 개라도 구글에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미지의 출처가 어떤 특정 브랜드 사이트에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게시글 같은데 문제가 된 사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보여진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상품명으로 쓰려고 하는 단어들 중에 몇몇 가지 단어들을 그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거는 상표가 아닌 거는 제외하고 조금 애매한 이거 잘하면 상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몇 개라도 네네. 먼저 그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필터링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확률이. 네.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건데 이제 변리사님도 셀러로서 이제 같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변리사님도 이렇게 내용 증명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되게 초창기 때 받았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맨날 그 저희 고객분들 거를 보고 하다가 네. 똑같이 저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해결을 뭐 제가 할 줄 아니까 이제 네네. 제가 이제 대응을 해서 잘 진행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셀러 입장에서 받아보니까 네네네. 고객분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무섭구나. 그래요? 이제 왜냐면 저도 뭐 변리사긴 하지만 하나 인간이잖아요. 그냥 그쵸, 사람이니까. 그쵸. 네. 그 사실 내용 증명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네네. 그 내용 증명 딱 써진 거 보면은 네. 저희도 쓰는 입장이지만은 네. 진짜 무섭게 쓰거든요. 어떡해요? 당장 나 이거 지금 이거 해결 안 하면 네. 당장 감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써요. 예. 막 형사상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에 편지. 편지인데 그래서 네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고객분들 진짜 제가 더 잘 해드려야겠구나라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게. 예. 그럼 변리사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제 어떤 의도인지 이런 걸 파악해 그쵸. 들었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여기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뭔지를 저도 파악을 했고 네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결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직접 일을 하시는 변리사님도 무서워 하시는데 저희 셀러분들은 법적으로 아시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일반인 분들이 무섭거든요. 이걸 알 수가 없죠, 사실. 네네. 예. 진짜 좀 무서울 것 같거든. 방금 지금 형사 뭐 처벌 이런 거 들었을 때 약간 이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진짜로 이게 뭐 형사도 그렇고 그냥 민사상으로 소송 같은 거 들어온다고 써 있으니까 나 막 엄청난 돈을 막 물어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손해배상 사건 막 이런 거 막 뉴스에서만 보던 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네. 그러면 이제 변리사님도 뭔가 이렇게 그쪽에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시거나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저도 답변을 보내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해결을 했던 거였죠.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상표권 이슈였는데 네.
말 그대로 제가 A라는 단어를 썼었고 거기서 주장했던 건 A 다시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두 개가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 유사한 부분이 좀 있지만은 실제로 상표법적으로는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네네네. 이게 상표법에서 유사와 비유사를 어쨌든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약간 주관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비유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변리사니까 네네. 약간 그런 상표법적인 논리를 넣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뭔가 일반인이 쓴 것 같진 않았던 거죠. 아, 사실 어떻게 네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뭐 딱히 그 뒤에 액션은 없어서 넘어갔던 거였는데 그럼 그때 사실 이거는 그때는 약간 악용 사례였나요? 아니면은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냈던 거였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됐으니까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약간 변리사님도 이렇게 당황하실 정도면 사실 내용 증명이 사실 셀러분들한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텐데 네네. 내용 증명 받고 셀러를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안 되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어. 나 이거 하다가 인생 망하겠다. 아, 그 진짜 정도예요? 이런 마음을 듣고 네. 아니 진짜 이거 받아보시면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예, 음.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예.